반갑습니다. 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심리상담 사례 중에 부부 상담 사례를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하죠. 누구나 하고 안 할 수 없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만큼 부부싸움은 결혼 생활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만 하면 끝장을 보고 서로가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부였습니다. 아들이 2명 계셨고요. 아들들은 다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됐고요. 부부는 연애 생활도 길었고 연애 기간도 길었고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평소에는 아주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부부였고요. 미용실을 함께 같이 운영하는 부부였는데 근데 문제는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정말 무섭게 정말 죽일 듯이 싸우고 또 서로가 민감해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굳이 그 선을 넘어버리고 그래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러다 이제 견디다 못해 상담을 신청하게 됐고 심리 상담, 부부 상담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고 부부라고 할 만큼 애틋했는데 문제는 싸움이 시작되면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고 경쟁관계, 일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식탐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길로 싸워서 큰 일을 만들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서로가 상처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남편이 너무 화가 나면 이제 아내를 밀었는데 아내가 넘어졌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뭐 폭력이라고 하면 폭력일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했던 행위가 본인도 충격을 받았고 아내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을 고쳐야겠다 싶어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의 과정 중에 심해지고 격해지는 이 싸움을 중단하기 위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들이 비합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부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부싸움에 선을 넘는 행위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부싸움의 가장 큰 문제와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절할 수 없는 제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권하는 것이 둘만의 브레이크를 만들어라. 이거를 제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교회 오빠 동생으로 만났고요. 연애를 오래 하면서 또 교회에 또 이런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둘만의 브레이크, 암호를 정했습니다. 좀 지나친다. 혹은 이건 좀 그만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할 때 우리가 정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이제 요나라고 했는데 누가 오거나 그러면 요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서로 안 사귀는 것처럼 하거나 말을 하다가 좀 말이 격해지거나 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요나 이렇게 성경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요나는 요나 막 이렇게 사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를 넘지 않고 서로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부한테도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은 남포동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남포동 어디서 만났냐? 극장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다. 아니면 그러냐? 그러면
기념할 만한 장소나 기념할 만한 의미 있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로 암호를 정하면 된다. 서로의 경계, 이제 그만 브레이크라고 하는 경고를 서로의 주의를 줄 수 있는 뭐 언어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들은 남포동에서 만났고 거기서 데이트를 주로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암호를 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3번 써라. 두 사람이 합쳐서 3번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번 이상 쓰지 마라. 그리고 한 사람이 쓸 때 무조건 이것을 지켜줘라.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거나 다툼이 갑자기 격해지거나 문제가 될 때 상대방에게 포! 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도를 넘었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거기서 멈추고 그 생각과 내용과 장소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잠시 좀 떨어져 있었거나 그 시간을 멈추거나 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 싸움의 가장 큰 문제가 격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사용하고 양쪽이 서로 사용할 수 있대 한 사람이 2번 이상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들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부부가 돌아왔는데 굉장히 표정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했는데 이제 부부라는 것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했던 경향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고 경고하고 서로가 주의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 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들은 너무 무뎌지고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을 넘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서로만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암호를 정해서 서로가 깊은 상처나 선을 넘는 행위들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부 싸움만 하면 끝장을 보면은 그래서 깊은 상처를 남겼던 부부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황에 브레이크를 거는 암호를 정해서 서로 공유했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고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조심하고 있나요? 우리 서로가 무뎌진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꾹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고 상처 주지 않는 삶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